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형 파트, 세 개의 대지형에 이어서 오늘은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카르스트 지형과 화산 지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진도에 나가기 앞서 지난 영상의 보충 설명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꿔서 시작해 볼게요.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형 형성 과정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한 내적 작용, 그리고 지구 외부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에 의한 외적 작용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혼동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다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적 작용이 뭡니까?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발생한 지형 형성 작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 내부의 핵, 그리고 멘틀, 지각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의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이 움직입니다. 지표면.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거를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 그러니까 그게 판이 한 지구에 10개 정도가 있대요. 10개 정도가.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어요. 요렇게요. 판이 10개 정도의 판이 있대요. 이렇게 뭐 유라시아판, 뭐 북아메리카판, 뭐 태평양판, 오스트레일리아판, 뭐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판들이 움직이더래요. 왜?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뭐 멘틀 대류 어려운 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움직인대요. 이 판과 판들이. 이 판과 판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걸 설명을 드리지 않아가지고 네,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융기란 단어가 뭐냐? 융기는 땅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이 솟아오르는 거.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판과 판이 부딪힐 때 이렇게 솟아오른다 그랬죠? 융기입니다. 융기, 솟아오르는 거. 반대로 침강이란 건 땅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판과 판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요걸 침강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침강한다고. 그 다음 습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습곡이 뭐냐? 우리가 종이 있죠, 종이. 선생님이 종이 갖고 올게요. 네네네, 여기 종이를 갖고 왔어요. 자, 이게 땅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판과 판이 그 힘을 움직이는 이유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움직인다 그랬죠. 움직이다가 판과 판이 만나서 이렇게 땅이 구겨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가서 울퉁불퉁해지는 걸 습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습곡이고요. 반대로 판과 판이 멀어질 수도 있겠죠. 멀어진다면 이 종이를 쫙 이렇게 당기겠죠. 찢어지지 않네요. 쌤 힘이 약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손바닥으로 해볼게요. 이거 하다가 얘가 쫙 하면서 얘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어긋날 수 있겠죠. 쫙. 자, 그러니까 이렇게 쫙 어긋나니까 이게 모양이 마치 뭐 같아요? 계단 같은 거야. 쫙 어긋나니까. 이런 거를 단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층. 지난 시간에 단층이란 말이 나왔는데 아마 개념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렇게 쫙 힘을 받았을 때 쫙 계단처럼 땅이 갈라지는 거. 요거를 단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층이 쫙 커지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죠. 그러니까 여기는 산이 되는 거고 여기는 낮은 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그릴게요. 친숙한 검은 화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네모난 땅이 있는데요. 힘이 이렇게 양쪽으로 가다 보면 이 땅을 쫙 양옆으로 밀다 보니까 얘가 쫙 쪼개지는 거죠. 어떻게 쪼개졌냐면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다르게 쫙 쪼개진 거예요.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거는 높으니까 뭐 산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낮에는 평지처럼,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땅이 있다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땅이 막 계속 어긋나는 모양. 요렇게 좀 낮은 데를 지구대라고 부릅니다. 지구대 요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용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하시는데 좀 어려웠다고 선생님이 좀 생각이 혼자 스스로 판단이 돼가지고 좀 보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지우고, 판과 판은 이제 판이 움직이는데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판이 움직이는데 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판은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냐면 대륙의 성질을 갖고 있는 대륙판과
해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해양판으로 나눠지더래요. 네, 이렇게 나눠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구과학 같은 건 뭐 밀도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는 땅과 바다 같이 있는 거고 얘는 땅만 있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무거울까요? 해양판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얘가 더 무겁다.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다. 그럼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해양판이고 여기가 대륙판이면 두 개가 만났다. 그러면은 무거운 애는 아래로, 가벼운 애는 위로 올라가겠죠?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과 땅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멀어지는데 요 멀어지면서 땅과 땅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층이 발생할 수 있대요. 아까 선생님 그려드렸던 이렇게 계단 모양의 땅이 팍 나타날 수 있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뭐 강이나 물 같은 게 고였을 때 팍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고이는 걸 단층 호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층 호수. 네, 지구대, 낮은 데를 지구대. 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호수가 단층 호수. 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면은 조금 지난 시간에 보충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 첫 번째 화산 지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지형 어떤 겁니까? 화산 지형 신기습곡 산지나 해령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 해령이 뭐였죠? 자, 모르는 단어 아니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해령이 뭡니까? 바다 산맥이에요. 바다 산맥. 바다에서 발생한 산맥. 근데 바다 산맥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바다 속에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그 구멍, 거기를 해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마그마가 솟아오른다. 신기습곡산지 어떻게 형성됐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기습곡산지죠. 아, 이렇게 둘이 맞춰야 돼. 그러니까 마그마가 많이 녹아. 그러면서 화산이 뻥뻥뻥. 그래서 화산이 활발하다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화산 활동은 신기습곡산지나 해령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 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알프스 히말라야를 이렇게 짝대기로 이어놨죠. 왜? 알프스부터 히말라야가 선생님이 이어진다 그랬죠. 쭉 이어지는 지역에서 활발하다. 근데 히말라야는 화산 활동이 미흡하다. 아예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서 미흡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흡하다. 네, 그 다음에 환태평양 조산대,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중앙해령 이렇게 했는데, 자, 쌤이 이게 판 구조 사진을 준비한 건데요. 판과 판의 경계는 어쨌든 뭐 어긋나든 멀어지든 부딪히든 하니까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활발합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보세요. 이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게 여러분 이 태평양 판 주변이 전부 다 판의 경계죠. 여기 판의 경계. 그래서 여기 판의 경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진 화산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어휴 심각하죠. 여기 엄청 많이 늘어나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본은 화산 지진이 엄청 활발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필리핀, 뭐 뉴질랜드 이런 데 엄청 활발하고요. 그다음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는 여기 아이슬란드. 여기 화산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기는 계속 자기네 나라의 영토 크기가 점점 커진다 그랬죠. 네. 물론 커지는데 막 10만 년, 100만 년 걸리겠지만 그래도 커지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죠? 네, 뭐 그런 거. 대서양 중앙해령은 태평양 중앙해령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물론 여기서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여기 바닷물이 쏠려서 여기에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리에서 그거까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쫙 여기 지진 활발. 근데 여기 히말라야 주변은 화산은 미흡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화산 지형을 알아보기 전에요. 간단하게 용어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 화산 지형 파트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그냥 용어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용어만. 자, 첫 번째 화산이 이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마 뜨거운 빨간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그게 땅 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마그마.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면 지각과 지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과 판이 꽝 부딪히니까 마찰열에 의해서 녹겠죠? 그 녹은 거 땅 속에 있으면 마그마, 바깥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합니다. 용암. 네, 용암. 자, 근데 여기 이제 용암이 분출되는 구멍, 그거를 분화구라고 합니다. 분화구. 그리고 화산이 뻥 폭발하면서 나오는 재, 그거를 화산재라고 합니다. 화산재. 분연까지는 뭐 굳이. 네, 화산재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독성 가스들. 화산재는 약간 먼지,
이런 거, 용암의 부스러기, 그 땅 속에 있던 흙들 부스러기랑 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화산가스는 유황, 좀 유해한 가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산가스. 자, 그리고 화산이 뻥 터졌어요. 화산이 뻥 터지면 흐르겠죠. 흐르겠죠. 그거를 용암류라고 합니다. 용암류라고 하고요. 화산세설류까지는 굳이 언급은 해드릴게요. 자, 용암이 흐르죠. 용암이 흐를 때 여기서 이 강력한 그 압력, 기체의 압력이랑 같이 해가지고 순식간에 확 내려오는 걸 화산세설류라고 합니다. 네, 엄청 빠른 속도의 용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못 피해요. 여러분들 무슨 그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주인공이 뛰면은 이 화산 뒤로 막 이렇게 막 아슬아슬 부딪히듯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화산 세설류가 있는 순간 그냥 휩쓸려 나갑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생화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쌤이 이 사진을 쫙 캡처해 온 건데 이 표현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기생화산. 뭐라고 바뀌었냐면 측화산이라고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순우리말 맞겠죠? 제주도의 오름이에요. 오름. 화산이 메인 분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인 분화구 뻥 터지는 이게 우리 그 제주도의 한라산 백록담이죠. 백록담. 뻥 터져야 되는데 마그마가 이 구멍으로 올라오다가 약한 틈이 있으니까 거기로 삐질 막 나온 거, 그걸 우리가 오름이라 그러죠. 기생화산이라는 표현은 요즘 안 씁니다. 네, 오름이라고. 오름, 측화산, 측면의 화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간단한 화산 지형의 용어고요.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순상화산. 순상. 우리 안정육개 할 때 순상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방패 모양의 화산이다. 그러니까 완만한 화산이다. 자, 완만한 화산인데 이게 어떻게 완만해졌을까? 자, 용암도 성질이 있는데 걸쭉걸쭉한 녀석이 있을 거고, 걸쭉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혹시 밥 먹으면서 이걸 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예, 콧물 생각하면 돼요. 콧물도 아주 막 했는데 여기 끈적해가지고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 애가 있고, 진짜 물 같은 콧물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 다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그죠? 해본 게 아니라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게 없으면 화산이 뻥 터졌어. 점성이 없다면 그럼 흐르겠죠. 뻥 흘렀는데 흐르겠죠. 그러니까 낮은 모양의 화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높낮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험준하지가 않아. 그냥 뻥 터지고 흘러온 거야. 아, 그런 용암이 현무암질 용암이에요.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돼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낮은 이런 방패 모양 같다라고 해서 순상화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예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가 순상화산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의 마우나케아산, 발음도 어려워요, 그죠? 보면 여러분 이게 화산 같아요? 아니죠. 완전 이게 이렇게 생겼죠. 방패를 얹어 놓은 것 같아 순상화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마우나케아산. 네, 대표적인 데가 뭐 미국의 하와이가 이제 세계지리에선 좀 순상화산의 대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선생님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도에 점 찍고 여기에 화산의 종류는 이렇게 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 대지가 뭐예요? 평평한 땅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화산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화산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마는 땅 속에 있거든요. 땅 속에서 언제든지 나올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한번 틈새만 발견돼봐 그냥 팍 나간다. 야, 나간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그림을 살짝 그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땅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그마가 있었던 거죠. 마그마가 있었어. 그래서 야, 나 나갈 준비한다. 나 틈만 있으면 나간다잉 했는데 틈이 너무 작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화산에서 빵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요런 작은 틈에서 얘가 그냥 나 나갈 건데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좁아? 이렇게 나온 거야. 지우고 다시 이제 이렇게 마그마가 있었어. 자, 마그마가 큰 분화구로 빵 나오고 싶은데 이 작은 틈밖에 없네. 여기를 비집고 나온 게 나왔는데
하필 이 친구가 또 점성이 없었어. 나오면서 아우 씨, 아우 이렇게 넓은 평평한 땅을 만들더래요. 요게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 요게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돼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성이 약한 현무암질 용암이 지표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온 거야. 뚫고 나와가지고 얘가 뚫고 얘 나온다 이러는데 막 퐁 나온 게 아니라 나온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평평한 돼지 모양을 만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의 데칸구원이에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데칸구원은 용암돼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어디냐? 인도의 정가운데. 인도의 정가운데예요. 정가운데. 인도의 정가운데. 오, 인도의 정가운데. 여기가 데칸구원. 예, 여기가 용암돼지입니다.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왜 기억나세요? 여기 계절풍이 분다 그랬죠. 계절풍이 분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인도가 또 하필 여기에 히말라야가 있죠? 그리고 여기 양쪽 여기 삼각형에 또 산맥이 있어. 산맥이 있어요. 고기 습곡산지. 여기 산맥이 또 있어. 여기서 바람이 부딪히는 곳은 열대 몬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산맥이랑 용암돼지 부딪히는 이쪽은 열대 몬순이야. 여기는 사바나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 이제 그래서 따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인도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인도 스님이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인도 그냥 삼각형 그리면 된다 그랬죠? 네, 여기 지형을 이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 위에 모자를 씌우면 무슨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정 가운데 무슨 구원? 데칸구원. 네, 그리고 여기 강이 두 개 걸려요. 이렇게 히말라야에서 흐르는 두 강. 네, 요 왼쪽 강이 우리가 아는 인더스 문명의 인더스 강, 오른쪽이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은 뒷부분에 종교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강입니다. 위치 미리 지금 체크합시다. 겐지스 강. 이렇게 약간 사람 모양 같지 않아요? 이러니까 사람 같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의 머리, 여기가 눈, 여기 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선에 산맥 있다 그랬죠? 여기 턱수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요. 턱수염 그려주고요. 마지막에 이게 사람 얼굴이잖아요. 침 한번 탁 패주세요. 이게 스리랑카 섬. 맨날 혼자 하고 혼자 웃죠, 그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웃깁니까? 선생님 혼자 교실에 혼자서 이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혼자서 막 혼자 수업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경비 아저씨 맨날 언제 끝나요? 맨날 이러고 중간에 종 치고 1학년 애들 쳐다보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인도 그림 그리면 히말라야 산맥 그려주고 강 두 개 그려주고 가운데 코 산맥 그려주고 지금 택 뱉으면 인도예요. 이게 인도의 지형 끝이야. 이거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도는 우리 뒷부분의 세계지리에서 몬순아시아라고 단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인도를 좀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도는. 그래서 용암돼지 데칸구원 가운데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미국의 콜롬비아 공원인데요. 미국의 하와이 제도라고 나왔네요. NG. 네, 그래서 여기 또 대표 지역이 이제 데칸구원에 이어서 미국의 콜롬비아 공원입니다. 콜롬비아 공원은 위치 한번 좀 기억해 주세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미국이랑 캐나다 국경선에 여기 아래쪽 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용암돼지입니다. 용암돼지. 콜롬비아 공원. 이게 참 발음이 이상해요. 그죠? 콜롬비아랑 뭔 차이야? 그죠? 계속 교과서는 혼동했었으니까 헷갈려요. 아무튼 여기다. 콜롬비아 공원, 용암돼지.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성층화산이에요. 성층화산이 뭐냐? 자, 텍스트 먼저 볼게요. 여기는 한 번만 화산이 뻥 터진 게 아니라 여러 번 터진 거예요. 여러 번 터진 거야. 이걸 그림으로 대충 그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자, 여러분 화산을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림을 보통 그리냐면요. 화산을 그리려면 뻥 요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산 뻥 터진 거죠. 이게 화산이야. 화산이죠. 화산. 한 번 터졌어. 근데 또 터진 거야. 뻥! 또 터져서 그 위에 화산이 또 이렇게 얹힌 거야. 용암이 얹히니까 또 얘가 굳어가지고 땅이 되겠죠. 또 뻥 터졌어. 또 뻥. 또 뻥. 또 뻥. 또 뻥. 또 뻥. 지나가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겁니다.
어머, 이렇게 하니까 마치 층을 이루고 있죠. 계속 쌓이면서 생긴 화산. 요게 성층화산입니다. 층을 이루는 화산이다, 이거. 성층화산. 성층화산. 괜찮죠? 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탈리아의 산들, 이탈리아 베수비오산, 그리고 일본의 후지산이 있습니다. 후지산이 그나마 사진을 좀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후지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지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일본이랑 우리가 사이가 안 좋지만, 선생님은 정치적 중립을, 이미 뭐 안 지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넘어가요. 후지산. 한 번 터진 게 아니라,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지고, 뻥 터진 여러 번 터져서 층층층층층 쌓인 화산이다. 성층화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용암돔이에요. 돔. 여러분, 돔이 뭐예요? 돔. 우리 돔구장 이러잖아. 돔이 뭐야? 둥근 무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투구 모양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돔 건물 양식. 이거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점성이 약한 현무암질 용암이 뻥뻥뻥 터져서 흘렀죠. 후루룩. 용암 대지 뭐 그다음에 순상화산들. 성층화산은 뭐 용암의 종류와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 번 터진 겁니다. 여러 번 터진 거. 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용암이다 이렇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층층이 핵심인데 용암돔은 이번에는 점성이 큰 용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걸쭉한 콧물이 나온 거야. 걸쭉한 콧물. 그러니까 화산이 아까는 뻥 터지고 후루룩 흘렀죠. 근데 이번엔 뻥 터졌는데 점성이 커. 뻥!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완전 가파른 요런 모양의 돔 모양이 생겼다. 이게 용암돔입니다. 용암돔. 현무암질의 반대라 그래서 유문암이나 안산암질이라 하는데요. 선생님 지리에서는 요런 암석의 종류는 현무암질까지 정도야 뭐 선지에서 이렇게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요거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용암돔도 수능 특강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수능특강에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언급만 해드린 겁니다. 예, 점성이 큰 애가 분출돼서 생긴 화산이 용암돔이다. 네, 이거고요. 그 다음 칼데라호. 칼데라호는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자, 화산에 분화구가 있어요. 분화구. 우리 선생님 그림 다시 또 그릴게. 그림 못 그리는데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되네. 뭐 어떻게 써요, 그죠? 계속 혼잣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 찍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화산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생겼죠. 요 화산이 아까 분출되는 구멍을 화구라 그랬죠. 화구. 근데 얘가 커지면 이 화구가 커지면 이걸 커진 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릴게요. 다시. 원래는 요랬어. 요렇게 생긴 애였는데 얘가 이 화구 여기 화구 있는 여기가 무너진 거야.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야.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원래 화구라고 있어요. 용암이 분출되는 구멍. 화산은 분화구, 화구인데 얘가 커진 거. 쉽게 얘기하면 무너져서 커진 거. 그거를 칼데라라고 합니다. 칼데라라고 하고요. 거기에 비가 오거나 뭔가 물이 모여서 호수가 되면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예, 칼데라호. 예, 텍스트 정리하고 선생님 사진이랑 같이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칼데라호. 볼게요. 자, 처음에 화산이 뻥 분출. 화산 모양이죠? 화산이야. 근데 여기 위에가 화산이 아무래도 분출되고 그러니까 이 땅이 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외적 작용. 뭐 비가 오든지 뭐 빙하가 있든지 빙하는 아니고요. 화산이니까 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해서 뭔가 침식되고 깎이면서 또 풍화가 일어나면서 약해져. 얘가 무너져. 이 화구가 확 무너져. 이렇게 커져요. 구멍이. 요거를 칼데라라고 하는 겁니다. 칼데라. 그리고 이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백두산 천지예요. 백두산 천지. 우리 맨날 애국가 맨날 동해물과 하는 그 애국가 영상 나올 때 맨날 백두산 천지 나오잖아. 백두산 천지에서 이렇게 해 뜨고 막 그러잖아. 됐죠? 칼데라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리에서 궁금한 거, 야, 화산 지역에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화산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살고 있니? 주민 생활을 봐야겠죠? 자, 여기는 독특해. 일단 화산 자체를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화산 볼 수 있습니까? 그나마 보려면 울릉도하고
백두산이래. 저기 한라산을 가야 되는 건데 울릉도하고 한라산은 지금 휴화산이잖아요. 멈추고 있잖아. 화산 활동을. 근데 지금도 화산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너무 독특하잖아. 그리고 또 온천. 최고죠, 온천. 아닙니다. 네, 온천 좋아해서요. 네. 그다음에 간헐천. 간헐천이 뭐야? 간간이 흐르는 하천. 간간이 흐르는 하천. 이런 것들 등등등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관광 상품으로 최고죠, 화산지대는. 자, 여기에서 이제 농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화산, 용암이 흐르고 간 지역. 용암이 흐르고 간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용암이 확 흐르고 가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화산재 있죠. 화산재가 이렇게 쌓이면요, 그거는 거의 무슨 최고급 거름이 쏟아진 거래요. 최고급 거름. 최고급 거름이다 보니까 이 화산재가 쌓인 곳은 세상에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아까 이탈리아에 화산이 있다 그랬죠? 이탈리아 화산. 그래서 여러분 왜 그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막 이탈리아 화산이 터졌는데 그 화산재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 화산재에 쌓여서 이렇게 사람이 그대로 굳어버린. 아무튼 이탈리아가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화산재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수목농업, 지중해성 농업이니까, 지중해성 기후니까 포도, 오렌지 이용한 수목농업이 아주 잘 되고요. 그럼 이탈리아래. 일본은 후지산 아까 있던 거 후졌다. 후지산에 그 화산재가 도쿄에 쫙 쌓입니다. 도쿄. 그러니까 여러분 도쿄가 왜 수도냐?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땅이니까 그래요. 뭐 변호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거기를 간토 평야라고 합니다. 도쿄요, 도쿄. 여러분 도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쿄 앞 쫙 완전 평지죠. 네. 아무튼 간토 평야. 농업 봤고요. 그다음 광업. 자, 선생님이 앞 영상에서 세계 대지형할 때 화산 지형은 거기 있던 그 화석 연료들, 화석이나 아니면 뭐 철광석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어서 안정적으로 있으면 석탄이나 뭐 철광석이 됐을 텐데 이 화산 지역은 계속 압력을 주고 막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가 뜨거워 하면서 녹고 막 쥐어 짜지고 막 그런다 그랬죠. 지하 자원이 많다. 근데 어떤 자원? 화산 지역은 석유나 구리 이런 것들. 특히 구리가 엄청 많아요. 구리. 그래서 여기 안데스 산맥의 칠레 페루가 구리 1위, 2위예요. 선생님 표를 준비했죠. 페루가 3위로 밀려났네요. 언제 또 이렇게 밀려났지? 중요하지 않아요. 칠레가 1위인 게 중요합니다. 아까 칠레, 페루가 통계에 있으면 이건 구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칠레, 페루는 구리다. 진짜 구리다. 칠레, 페루 구리다. 광업을 열심히 한대요. 네, 준비생활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화산의 그 뜨거운 마그마, 그 마그마를 이용해서 이거를 가만히 냅두면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종이쳐도 우린 계속 합니다. 네,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마그마. 그래서 이걸로 뭐 합니까? 발전을 하죠.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열, 이 마그마를 이용해서 발전합니다. 지열 발전이라고 하죠. 어디서 합니까? 신기조산대에서 많이 합니다. 신기조산대가 어디입니까? 판해 경계입니다. 판해 경계에서 많이 합니다. 여기 막 선생님이 줄줄줄줄 쏟았는데, 요거 여기 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표.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뉴질랜드, 멕시코,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케냐, 일본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판해 경계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얘네는 지열 발전을 많이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죠? 우리나라 할 수 있나?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활발하게 할 수 없겠죠. 우리도 땅 밑에 마그마 있을 거 아니야. 뜨거운 지하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만큼은 없겠죠. 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관광산업. 네, 화산 지역의 관광산업. 온천, 뭐 간헐천, 용암동굴. 여기 아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이라고 그랬죠? 이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 일시적으로 하천이 막 솟아오릅니다. 아무튼 뭐 용암동굴, 뭐 주상절리 이런 것들. 자, 여기 주상절리예요. 와우. 멋있죠? 요런 거 관광 상품으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주상절리의 형성 원인 절대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봐. 주상절리가 화산 지형이야. 화산 관광자원으로 쓰여.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그다음 간헐천 보이시십니까?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이게 하천이 아니라 그냥 물 기둥이라고 보면 돼요. 물 기둥. 빡 솟아오르는 거야. 그 뜨거운 마그마의 그 열, 압력 때문에 그냥 팡 솟아오르는 겁니다. 물이.
이게 이 아이슬란드 여기를 가면요, 이거 봐봐, 5분 10분 간격으로 계속 나온대. 진짜 꼭 가서 보고 싶다. 네. 그 다음 여기 뭐 화산을 직접 보러 가기도 하고, 여기 막 지금 마그마 막 뿜어지려고 하네요. 사람들은 좋다고 찍고 있고, 이 화산재가 날라올 수도 있는데.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온천이에요. 온천인데 이 뒤로 지열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지열 발전소하고 온천하고 같이 있어. 다 관광 자원으로 쓰이는 거죠. 네,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 그 다음 요게 칼데라호. 칼데라호 사진. 멋지죠.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 위에 이렇게 화산이 있어서 여기 조그만 화구가 있었는데 함몰돼가지고 넓어졌어. 그게 칼데라인데 거기에 물이 고였어. 칼데라호.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한국 지리가 아니니까 백두산 천지는 시험에 나올 수 없겠죠? 네, 미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칼데라호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처음 들어보시죠? 카르스트가 뭔지 알고 가야 될 거예요. 카르스트가 뭘까? 카르스트가 뭘까?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네,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석회암이 뭐냐? 우리 썼던 분필이야, 분필. 여러분, 분필.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분필 썼죠. 이제는 화이트보드지만. 분필 한 번쯤 보셨잖아요. 그게 석회암이야, 석회암. 탄산칼슘. 예. 얘의 특징은 뭐냐? 얘는 잘 녹아. 어디에? 물에 잘 녹아. 여러분, 우리 그 분필 칠판에 막 쓴 다음에 뭘로 지웠어요? 걸레에 물 묻혀서 지웠잖아요. 지워졌지? 녹은 거야. 얘는 잘 녹아. 석회암은 잘 녹아. 그래서 뭐 빗물, 산성비는 뭐 잘 녹긴 하지만 약산성인 빗물이나 지하수에 너무 잘 녹아. 그러니까 잘 녹아요. 그러니까 지형이 생겨. 어머! 암석은 가만히 있었는데 빗물에 묻거나 지하수가 흘러서 혼자 녹았네. 누가 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암석이 가만히 있었는데 녹았네. 암석이 제자리에서 깨지거나 녹는 현상. 뭐였지? 풍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리적 풍화만 배웠죠? 근데 드디어 녹는 게 나왔다. 이 카르스트 지형은 화학적 풍화에 의해서 생기는 지형입니다. 화학적 풍화. 녹으니까. 빗물에 녹는다. 이 탄산칼슘이 잘 녹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카르스트 지형. 녹는다가 핵심입니다. 화학적 풍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화학적 풍화. 카르스트 지형. 자, 그럼 특징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쌤이 여러분들 프린트에다가 그림 이렇게 준비해 놨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게 8까지는 없죠. 8까지죠. 네,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각각 하나씩 지형의 특징을 볼 겁니다. 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표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아마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을 텐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표. 그래서 빈칸에 지표를 쓰시면 돼요. 지표. 자,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특징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뭐냐? 1번은요. 석회암이. 자, 선생님 이거 그림 그리면서 같이 할게요. 자, 이런 네모난 땅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석회암이에요. 이거 석회암. 자, 나는 석회암. 자, 여러분, 쌤이 그 암석의 그 얼음의 쐐기작용 설명할 때 돌들은 무조건 조그만 틈들이 있다 그랬죠. 조그만 틈들. 자, 석회암도 이렇게 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틈들로 비가 와요. 비가 왔다. 자, 그리고 이런 틈 사이로 물들이 들어가겠죠?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땅이 움푹 파여요. 이렇게 움푹 파인 땅, 요게 1번이에요. 요게 1번이에요. 요게 뭐냐? 이거를 돌리네라고 부르는 돌리네. 지표에서 빗물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아서 움푹 파인 땅,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움푹 파인 땅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어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 전체가 돌리네예요. 약간 높낮이 보여요? 약간 여기 안쪽이 좀 낮은 거 보여요? 여기가 움푹 파인 땅이야. 여기가 다 녹아서 움푹 파인 땅이 된 거야. 여기를 돌리네라고 합니다. 돌리네. 돌리네 이런 거야. 돌리네. 됐죠? 자,
지리에서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데?를 알아야 되죠. 이거 어떻게 활용해? 자 여기 석회암은요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구멍들이 너무 많아. 계속 물에 녹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있지 않고 쭉쭉 그냥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물을 갖고 이용한 농사, 즉 논농사를 발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로 밭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밭농사 진행하고 있는 거 보이죠? 강릉이래. 강원도예요, 강원도 여러분. 여기 강원도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강원도. 네, 강원도 정선쯤이에요, 정선쯤. 여기. 뒤에 시멘트 공장이거든요. 여기 시멘트 공장. 이 카르스트 지역에서는 우리 통합사회 때 카르스트 지역에서는 시멘트 산업이 발달한다. 이 석회암 갖고 시멘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시멘트 산업, 이런 밭농사 이런 걸로 돌리네 주변에서 하더라. 네, 시멘트 산업은 카르스트 지형에서 잘 발달한다고요. 네, 돌리네에서 밭작물, 밭농사를 주로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는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조금 크죠? 예, 바깥에서 이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죠? 예, 이게 또 실시간이래. 이게 또 학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수업할 때 조용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무튼 여기 좀 크죠? 요건 뭐냐? 2번. 요거는 우발라라고 해요. 우발라가 뭐냐? 여기 그림 그린 거. 여기 돌리네가 여기 생겼는데 옆에 또 돌리네가 생길 수 있잖아. 그 옆에 또 돌리네가 생길 수 있잖아. 그 옆에 또 돌리네가 두 개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져 가지고 확 커진 거. 그거를 우발라라고 합니다. 우발라. 이름이 웃기죠? 우발라. 넘어갈게요. 다음 3번.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 석회암에 물 빠지는 구멍. 요거를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싱크홀. 물 빠지는 구멍이에요. 물 빠지는 구멍. 근데 이 싱크홀의 개념이 여러분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개념은 뭐냐면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에서 물이 빠져서 움푹 파인 땅. 그러니까 돌리네랑 같은 뜻이야, 사실 거의. 같은 뜻으로 써였는데 요즘은 싱크홀 어디서 막 도시에서도 쓰잖아요. 콘크리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도 막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은 조금 의미가 많이 좀 다의적으로 변했어요. 아무튼 원래는 뭐냐, 빗물이 잘 빠지는 배수구가 발달하는 이 배수구를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석회암 자체의 이 배수구가 돌리네잖아. 이런 돌리네잖아. 이렇게 생긴. 네. 그래서 싱크홀은 쌤이 체크는 해놨지만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4번.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돌산. 요거를 카렌이라고 합니다. 카렌. 자, 여기 석회암 쌤이 그림 그린 거에서요. 자, 우리 옛날에 메사와 뷰트 했을 때도 강한 돌에는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 경암과 연암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석회암도 마찬가지야. 같은 석회암이라도 종소리에 맞춰서 힙합을 해봤어요. 강한 부분과 이 석회암도 물에 잘 녹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잘 안 녹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잘 녹는 부분은 녹아버렸어. 잘 안 녹는 부분은 살아남았어. 그러면 메사 뷰트처럼 울퉁불퉁한 땅이 남겠죠. 그거를 카렌이라고 합니다. 카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지워드릴게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약간 돌기둥이 이렇게 쭉쭉쭉쭉 뾰족하게 남아있죠. 지금 보시면 왜 뾰족하게 된 거야? 이 뾰족한 여기 이런 빈 부분들은 약해서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애들은 단단해서 남은 거고 살아남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땅 남은 걸 카렌이라고 부릅니다. 카렌. 네, 되셨죠? 그 다음 여기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자, 평지 위에 솟은 석회암 돌산 탑 카르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요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게 다 카르스트입니다. 카르스트. 석회암이야. 다 석회암. 이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것도 똑같아요. 카렌이랑.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석회암이 있었던 거야. 원래 이렇게 석회암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쌤이 색칠한 부분 그림 그리는 게 참 어려워요. 요만큼 쌤이 색칠한 부분 이게 날아간 거야. 아니 날아간 게 아니라 녹은 거야. 지금 남아있는 요 친구들은 강한 친구들. 나는 용식, 이 녹는 거에 강해해서 남은 애들이고 얘네들은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지형들을 탑 카르스트. 그래서 마치 솟은 돌산처럼 보이죠? 이게 탑 카르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얘도 강한 애가 살아남고 약한 애가 녹았다 그랬고, 얘도 강한 애가 살아남고 약한 애가 녹았다며 둘의 차이가 뭡니까? 그림에서 보세요. 얘 탑카르스트고요. 얘 카렌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보세요. 여기가 카렌이고요. 여기가 탑카르스트예요. 무슨 차이 같으세요? 식생이요 라고 하시겠지만 식생도 좋은 답변이 됐지만 정확한 구분은 얘는 산 중턱 위에 있고요. 얘는 땅에 붙어 있어요. 얘는 산 중턱에 있고요. 얘는 땅 밑에, 즉 바나나 강에 있어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탑카르스트는 바나나 강과 붙어 있는 석회암. 카레는 산 중턱에 있는 석회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탑카르스트까지는 5번까지 지표에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표에서. 자, 근데 이제 6번부터는 하나 더 있어야죠. 탑카르스트 사진. 너무 멋있죠? 이거 진짜 그림이지 않습니까? 탑카르스트. 예, 탑카르스트. 보면 옆에 강 흐르고 있죠? 강이 흐르고 있죠? 이렇게. 네. 예, 탑카르스트고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6번부터 8번까지는 땅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땅 속. 그게 석회암이 만든 동굴. 그래서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왼쪽 빈칸에 6번, 7번 그 빈칸에 석회 동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볼게요. 자, 6번. 자, 이 석회암이, 자, 선생님 그림 또 그릴게요. 그림 또. 또 그림 그릴게요. 그림. 자, 이거야, 이거. 자, 이게 석회암. 자, 석회암은 잘 녹는다 그랬죠. 뭐에? 빗물이나 지하수에. 자, 여기 여러분 지하수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하수가 흘러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 싸그리 녹아요. 그럼 쌤이 이렇게 빗금 치는 데가 구멍 뚫린 것처럼 될 거야. 여기가 터널이야, 터널. 이게 석회 동굴. 이게 석회 동굴이에요. 자, 이 석회 동굴에서 이 위도 석회암이잖아. 그럼 비가 와. 그럼 빗물은 잘 빠진다 그랬어요. 왜? 싱크홀. 얘는 석회암은 전리가 많아서 물이 잘 빠져. 쭉쭉쭉쭉 잘 빠져. 쭉 빠졌어. 그럼 이 물들이 여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겠죠? 물이 떨어지면서 이 동굴 천장에서 중력 방향으로 탄산칼슘이 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생긴 녀석. 그래서 위에 이렇게 달리는 녀석. 그거를 종류석이라고 합니다. 종류석. 위에 이렇게 쭉 매달리는 거. 사진 보여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네. 그리고 이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밑에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더니 얘가 또 굳어. 그러면서 생긴 거,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 걔를 석순이라고 합니다. 석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분필을 우리 썼던 분필 있잖아요. 분필에다가 분무기를 쫙 뿌리는 거야. 촉촉촉촉촉촉. 그러면은 이 분필이 녹으면서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 뚝뚝뚝 떨어지면서 생긴 모양, 요게 종류석인 거야. 근데 그 밑에 뚝뚝뚝뚝 떨어져서 얘도 뚝뚝뚝 떨어지면 뭔가 고이겠죠? 고이면서 올라오는 요 친구가 석순. 그리고 요 친구들이 둘이 만났어. 그러면 석주라고 합니다. 종류석과 석순이 만나면 석주.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짠.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석회 동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가, 여기가 여러분 석회 그 물이 고여가지고 생긴 반사된 거예요. 이 천장에 있는 게 반사된 거야. 어찌나 물이 맑으면. 또 흥분을 엄청 했네요. 아무튼 요 위에 내려오는 거, 요렇게 내려오는 거 종류석.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석순. 두 개가 만나면 석주. 네, 여기 우리 조카가 특별 출연해줬습니다. 선생님이 사진, 그 수업 사진 찍게, 수업 때 쓸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조카가 계속 달려와요. 자기 찍으라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보고 싶네요, 또 조카. 아무튼 또 있어요. 요것도. 와, 너무 멋지죠? 아래에서 올라온 거 석순, 위에서 올라온 거 종류석, 둘이 만나면 석주. 너무 멋지죠? 요거. 이게 석회동굴에서 보이는 그겁니다. 석순, 종류석, 석주. 우리 조카가 지금, 우리 조카가 너무 예쁘게 보고 있잖아요. 신난다, 이러고 막. 그래서 여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전 던지면 막 소원 이뤄준다 해서 지금 동전 던지고 소원 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네, 석순, 석주 사진. 멋지죠?
네,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네, 여기 또 조카 또 있죠? 예,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찍으라고 또 선 거예요. 선생님이 사진만 찍으려고 그러면 와요. 아무튼 이렇게 사진 한 겁니다. 자, 여기도 카르스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 어떤 생활을 해? 자, 이 석회암이 풍화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면 얘도 흙이 될 거예요. 흙이 돼서 그게 토양이 되는데 그게 붉은색을 띈대요. 그거의 이름이 테라로사라고 합니다. 테라로사. 자, 근데 이거는 석회암은 물이 잘 빠진다 그랬죠? 배수가 잘 돼. 그러니까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로 주로 이용을 한다.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테라로사는 사실 문제가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과학자들이 야, 이 석회암이 진짜 풍화돼서 붉은색이 된 거야? 아닌 것 같아. 석회암은 녹는다며. 그래서 녹아내리고 그 남은 성분들이 물이랑 만나서 산화돼가지고 붉은색으로 변한 거 아닌가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한 상태여가지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나? 아무튼 그래서 이 테라로사가 뭐 붉은색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석회암이 풍화된 토양은 테라로사라고 부른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붉은색을 띈다. 이걸 문제내면 조금 문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시멘트 공업. 석회암이 탄산칼슘 이걸로 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역에서는 시멘트 공업을 발달한다. 아까 선생님이 시멘트 공장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너무 아까 사진들 다 아름다웠죠. 그러니까 관광 산업으로 주로 이용을 한다. 네. 근데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역시 이렇게 문제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카르스트 지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PPT가 끝났네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파이팅!